기억하시겠지만 전에 미국에서 테슬라의 모델 3랑 Y가 겨울철에 충전이 안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CATL 배터리 때문인 거고요. 그 CATL 거를 쓰게 될 경우에 겨울철에 충전이 되게 느려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 테스트 기준으로 영하 40도에서도 지금 충전될 수 있게끔 좀 되어 있는 상태고, K배터리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 CATL 배터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목이 이제 K배터리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CATL NCM 배터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엔솔이 CATL의 그 NCM 배터리에 대해서 특히 811로 추정이 되는데, 특허 소송 한 4건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 한 군데서도 양극재 그 롱바이, 중국 롱바이 이제 양극재 1위 업체에서도 지금 특허 소송 중에 있거든요. K 배터리에 비해서 중국 배터리가 되게 떨어지는데 그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쫓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엔솔의 그 특허를 뭐 거의 1000건 가까이 지금 침해하거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지금 특허 침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건데 일단은 배터리 실명제가 급물살 타는 만큼 뭐 예를 들면 NCM 811이라 치면은 중국 거냐, KTL 거냐, 뭐 SK온 거냐, 뭐 엔솔 거냐에 대해서 어떤 성능 차이가 나는지를 좀 우리가 알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르쉐 마칸 EV가 CATL NCM 811을 장착을 했거든요. 요거는 그 내일 그 텔레그램에서 제가 가져온 내용인데, 이건 지금 그때 당시에 포르쉐 마칸 EV와 아이오닉 5N을 비교한 거고, 요걸 통해서 CATL NCM 811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칸 EV와 그 아이오닉 5N에 대해서 사양을 비교를 했고, 현대 아이오닉 5N은 SK온의 NCM 9이 들어가고요. 마칸 EV에는 CATL NCM 811이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CATL NCM 811 들어간 이유가 출시가 늦었어요. 원래 2년 전에는 나왔어야 될 차였는데 이게 늦어지면서 한 5년 전에는 저게 최신이었단 말이죠. NCM 811이. 근데 이제 좀 철진한 그런 그 배터리를 장착을 하게 됐고, 이 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양을 더 넣게 해서 무게가 더 많이 나갑니다. 이 공차 중량이 2330kg고 아이오닉 5N은 2200kg죠. 벌써 여기서 130kg가 차이가 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해서 마칸 EV와 그 아이오닉 5N을 사용을 봤을 때 CATL의 그 NCM 811이 고시레트,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을 많이 넣어야 됐던 거예요. 그 출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래서 100kg를 넣었어요. 배터리 용량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공차 중량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르쉐 차의 장점이 내연기관에서는 공차 중량이 가벼우면서도 또 출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마칸 EV는 굉장히 뚱뚱한 차량이 나왔어요. 차가 더 무겁고 그런 차량이 i5보다 지금 전비도 안 좋고 그리고 내구성도 떨어지는 그런 차가 나와서 상당히 지금 너무 무거운 차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CATL 같은 경우에 그 CATL NCM 811이 이 스펙을 보면 충전 온도의 범위가 0도에서 45도입니다. 영하에서 충전이 안 돼요. 엔솔과 SK온의 NCM 811이 충전 온도 영하 10도에서 20도에서도 여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온에서만 충전 성능을 보증을 한다는 겁니다. NCM, 그 CATL NCM 811이. 그리고 CATL NCM 811은 4만에서 5만 킬로 그 주행 시에 SOC가 81% 정도였고, 그 SK온의 그 NCM 811 배터리는 4만에서 5만 킬로 주행했을 때 SOC가 99.5% 이상 나왔습니다. 열화에서 좀 차이가 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CATL NCM 811이 SOC 열화 속도에서 굉장히 이게 빠르다는 거죠. 그 사이클이 그 대략 1800 사이클 정도고,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환경, 이 환경에서는 1800 사이클 정도 했을 때 이제 SOC가 80%까지 떨어진 거고, 좀 더 과학한 환경에서는 80%까지 SOC가 떨어지는 지점이 1250 사이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 SOC가 80% 지점은 그 엔솔과 SK온 NCM 811은 2000 사이클 이상이라는 겁니다. 훨씬 지금 사이클이 높죠. 수명이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사실 거의 LFP보다 못한 사이클입니다. 지금 CATL LFP보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NCM 배터리가 LFP보다 성능이 좋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CATL 여기 보시면 CATL의 그 NCM 811이 낮은 CATL에서도 수명이 매우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NCM 성능이 LFP 못하다고 그런 근거 자료를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거 텔레그램은 내일이지만은 요 내용이 그 웨이슈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나온 거를 영상 텍스트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가져온 거고, 그리고 이전에 그 CATL NCM 811에서 화재가 났었는데, 그 GAC라는 그 중국 전기차 업체에서 이걸 테스트를 했다가 그 아이온 S에서 화재가 막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다 그 이후로 CATL NCM 811을 더 이상 테스트하지 않고 그걸 쓰는 지금 중국차가 없어요. 요게 지금 당시에.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었냐면은 양극재 순도 문제도 있었고 특히 이제 분리막. 지금 오늘 엔솔이 분리막을 알아서 특허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분리막에서의 기술력 차이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코나이브에 분리 났던 게 결국 V막 상해 음척거 쓰면서 분리막에서 그 찢어지면서 안에 내부 합섬이 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정확히 결론 안 났습니다. 추정을 하는 거지. 이런 그 배터리의 화재 그런 그 양극재 순재라든가 분리막이 배터리 화재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수명에서도 영향을 주는 거죠. 양극재 순재가 떨어지게 되면 화재가 나지 않더라도 수명이 더 떨어지는 건데 CATL NCM811은 K배터리 NCM811에 대해서 보다 양극재 순도도 떨어지고 분리막 기술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수명이 더 짧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쪽에서도 마칸 EV의 회생제동은 0.4G밖에 나오지 않다는 거는 보통 아이오닉 5N의 그 회생제동 같은 경우가 0.6G까지 나오고요. 내부적으로 0.8G까지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거 회생제동 있으면 주행거리 훨씬 더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0.4G밖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CATL 배터리 때문인 거예요. 마칸 EV가 차량이 그렇게 좋지 않고 겨울철 충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전에 미국에서 테슬라의 모델 3랑 Y가 겨울철에 충전이 안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CATL 배터리 때문인 거고요. 그 LFP 배터리 때문이고 SK온이라든가 LG 엔솔 같은 경우는 겨울철 충전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테슬라의 그 모델 3, 모델 Y라든가 그리고 중국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충전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JEV 같은 경우에 LFP 그 배터리 장착을 했거든요. 그 CATL 거를 쓰게 될 경우에 겨울철에 충전이 되게 느려요. 하세요리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 테스트 기준으로 영하 40도에서도 지금 충전될 수 있게끔 좀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게 이제 현대차에 납품한 모든 배터리 포함해서 모든 부품은 영하 40도에서 일주일간 넘게 버터에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겨울철 충전 얘기하는데 영하 15도 넘어가면 내연기관차도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NCM811의 어떤 문제는 양극도의 순도와 분리막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결국 이 화재 사건 이후로 지금 그 GA사는 CATL로부터 더 이상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숫자 안 쓴 거로 해외 기업들이 쓰는 거예요. 지금 폴스타가 이번에 출시되거든요. 폴스타 4가 출시되는데 이번에 좀 의아한 게 이게 유럽 모델이 CATL NCM811을 쓰는데 국내에는 지금 여기 언론 보도에 보면 한국경제에서 나온 내용 보면은 NCM523을 쓴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판매 시작가가 6,690만 원으로 해서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졌다고 하는데 아마도 배터리를 싼 거 써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들고 지금 유럽 모델과 국내 모델 다르다는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월부터 인도되는 초기 물량이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건데 여기에는 원래 NCM811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 폴스타 관계자 한 얘기가 최근 화재 이슈가 됐던 CATL NCM811이 아닌 NCM523으로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폴스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게 맞겠죠. 근데 이런 모델은 NCM811이란 말이에요. 다르다는 얘기고 그러면 또 싼 배터리를 썼다는 얘기고 NCM523이면 이 가격이 좀 비싸죠 너무. 지금 훨씬 완전 구형을 썼는데 이걸 쓰고선 그리고 이걸 100kg를 넣었다는 것들은 굉장히 차가 좀 무거울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다만 이제 폴스타가 25년 하반기에서는 부산에서 이제 위치한 르노코리아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산에서 생산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K배터리가 국내산 배터리로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지만 아마도 중국 배터리 쓴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커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고 내년부터 생산되는 이제 뭐 국내 생산되는 차에 대해서는 K배터리 쓰겠다고 하니까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건데 폴스타 4는 개인적으로 구매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NCM523 들어갔잖아요. CATL NCM523 들어간 것들은 차가 비싸다고 생각해요. 성능이 안 좋은 배터리가 들어간 걸 싸게 되는 거고 이번에 벤츠에서 차종별로 배터리를 공개를 쭉 했는데 벤츠 EQA랑 EQB를 보면은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CATL NCM811이 들어갔고 그리고 23년도, 24년도 모델은 SK온 NCM811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가 중고차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모델별로 검색하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재원이 나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22년도죠. 벤큐 EQA 주행거리가 303km 나오고 공차 중량은 1985km 나오고요. 23년도 모델은 SK온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378km가 주행거리 나오고 공차 중량 1965km 그리고 EQA 같은 경우에 24년도 모델은 여기 토크가 좀 바뀌었어요. 좀 올라갔는데 376km가 나오고 용량이 줄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좀 줄은 만큼 줄어든 것 같은데 공차 주행은 1985km인데 일단은 보면은 23년도, 24년도 모델이 주행거리가 더 길거든요. 선대 소장님 차가 이거래요. EQA라고 해서 CATL에 들어가는데 분이 지인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탄 23년도 모델부터는 SK에 들어갔는데 실제 충전을 하게 되면은 24년도 모델은 지금 주행거리가 500km가 넘고
본인께 지금 360에서 70km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자료가 이게 어쩌면 CATL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4년도 모델은 이제 SK온께 들어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23년도랑 24년도 모델이 더 주행거리는 길긴 한데 지금 실제 필드에서 SK온 배터리를 장착을 한 벤츠 EQA에 충전했을 때는 주행거리 500km 이상 나온다고 나오고 CLTEC이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CLTEC에 비해서 SK온께 주행거리가 더 높다라고 비교표를 가지고 왔지만은 실질적으로는 SK온 NCM821이 한 500km 정도, 그리고 CATL의 그 NCM821은 이제 풀충전 100% 풀충전 시 한 360km 정도 주행거리가 나오는 걸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어쨌든 같은 NCM821에도 주행거리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일단 요거는 그래서 그 정보가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기준을 했는데 실제는 여행은 더 다르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K배터리 3사가 BMS 특허에서는 압도적이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이제 한중일 10개사의 특허를 비교했는데 여기 13,500건의 특허 중에서 배터리 국내 배터리 3사가 55%를 차지를 했고, 그리고 엔솔의 특허가 5,000건이 넘어요. 5,475건이고 중국 배터리 5개사보다 더 많습니다. 합산.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가 이 BMS 특허는 지금 압도적이고 그 중에서도 엔솔이 더 가장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월등히 많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배터리 상위 탑10에 들어가는 한중일 배터리 기업들의 특허 수를 비교했을 때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55%이고 여기서 10개사 전체의 40%가 엔솔 거라는 거예요. 훨씬 크죠. 배터리 3사의 전체 74%가 여기서 엔솔 거라는 거니까 지금 엔솔이 사실상 특허에서는 굉장히 앞서 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그 BMS 특허를 앞서 있는 엔솔이 여기 소프트웨어까지 좀 판매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을 하겠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고, 단순하게 이제 완성차가 이제 그 BSA 설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배터리 업체 자체가 관련 특허를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 기술을 완성차 업체랑 협업을 해서 전세를 주는 것이고, BMS 같은 경우는 주행과 충전뿐만 아니라 주차 중에서도 배터리 셀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배터리를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전류와 전압, 온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충전 중 전압 강화, 비성정정 태화 및 방전, 특정 셀 용량 편차 등의 특이사항을 사전에 감지하도록 하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서 이제 배터리 이상이 있으면 이제 바로 통보하겠다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는 공개를 하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엔솔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거니까 이 특허에서는 지금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엔솔 배터리 들어간 차이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배터리 3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완성차 기업들에서는 화재 방지 관련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코나 EV가 불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런 데이터가 축적되다 보니까 관련 신기술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고, 파우치가 좀 어쨌든 엔솔은 주력인데 여기 그 배터리 구성 단위 주위에 그 열 관리 띠를 둘러서 모듈과 팩을 구성하는 기술을 이미 적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기술들 여기 보시면은 각형에 대해서도 이제 엔솔이 앞으로 생산을 할 건데 27년 3월부터 이제 3분기부터 이제 생산 예정인데 여기서도 안전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 원통형 4680 그 시리즈에서도 그 배터리 내부 폭발 에너지를 외부로 빠르게 배출하는 디렉셔널 밴딩이라는 기술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폼팩터별로 제 엔솔 같은 경우는 그 화재 방지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6월 초에 반도체 기업의 그 ADI랑 그 배터리 안정성과 충전 속도 향상을 위한 이제 기술 강화 협력을 좀 맺었고,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고성능 배터리 관리 칩의 공급이라든가 그 정밀한 그 배터리 온도 측정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고, SDI 같은 경우도 화재가 발생 우려될 경우에는 회로를 차단하는 하면서 전류 공급이 안 돼도 가는 그 단락 차단 장치와라든가 예로 확산 차단제를 적용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보시고 퓨즈라 그래요. 그 두 개 모듈별로 이렇게 퓨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꺼비집 같은 생각하면은 전기 확산되면은 이렇게 딱 끊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배터리 모듈이 구성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엔솔 같은 경우에 그 라미네이트 방식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식빵에 잼 바르듯이 한 겹 앞에 쌓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분리막과 분리막이 양극적, 음극적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이 라미네이트 방식이 끝에 부분에서 합선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지그재그로 G폴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원천적으로 좀 봉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재 위험이 양극재, 음극재를 완전하게 분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재가 덜 날 수밖에 없고,
배터리 충방전 시 발생하는 가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원소 배합을 조정하는 그 복합 도핑 기술도 상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SK온과 상대적으로 좀 분리 덜 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셀투팩 같은 경우가 사실은 되게 화재에 취약한 기술인데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 셀투팩을 쓰는 이유가 결국에는 에너지 밀도를 올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을 더 올리기 위한 거거든요. 같은 안에다가 그 셀투팩 기술에도 그 방어제를 삽입해가지고 내부의 격실 구조를 만드는 그 열 전이 억제 기술도 이제 SK온은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아까 그 EGMP 신형 EGMP 보여드렸죠. 그래서 다양한 그 화재 예방 기술이 적용이 된 상태고 이제는 SK온 배터리가 아까 지폴딩 방식으로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일단은 열폭주를 그 양극재랑 응극재를 완벽하게 이제 분리하면서 열폭주를 방지를 일단하고 모듈 간에 일정 전류가 넘어가게 되면 끊어지도록 그 퓨즈를 설계했거든요. 이렇게 모듈을 보호하고 또 이제 합성슬 포함 복합 소재를 통해서 포장재가 녹아내려도 셀과 모듈을 모듈과 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내화 시트를 이제 이 부분이 난 이후에는 모든 차례에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밴딩 가스 밸브를 적용해서 이제 내부에서 가스 압이 높아져가지고 그 최상층 커버를 압력을 밀어 올릴 경우에는 딱 밴드가 열리면서 가스가 다 배출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거여서 굉장히 다양하게 한 5단계에 걸쳐서 화재 예방 기술 적용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이 K배터리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 그룹이 얘기하는 것처럼 안심하고 전기차 사셔도 무방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8월 20일 어제 나온 뉴스죠.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100% 충전해도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가 전기차 배터리를 100% 충전한다고 해서 100%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안전마진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앞에 충전된 용량이 실제로 100%는 아니다라고 봐서 그 안정성이 검증된 내에서 배터리 충전 용량이 산정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소비자가 완충을 하더라도 전기차 배터리에는 그 추가 충전 가능 용량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채워도 실제로 더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있지만 이게 안전마진이라는 것이고 운전자가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충전량은 총 3가지의 안전마진이 반영된 결과라는 거예요. 보통 배터리의 주요 화재 원인은 보시면 뭐 제조 결함도 있겠지만 외부 충돌에 의해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이로 인해서 배터리에 이게 단락이 일어나게 되면서 화재가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은 안전 설계에서는 3가지를 얘기하는 거 뭐냐면은 일단 안전이 검증된 용량 전체 용량이 있고 그리고 내부 성능 마진이 있고요. 그 밑에 실제 사용 용량은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충전 그 제어기의 전류를 제어하고 BMS에서 실시간 모니터하기 위해서 충전을 중단을 시켜버리고 물리적으로도 회로를 끊어버리는 강제 스위치 그 차단 기능도 있다는 거고요.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하면은 일단은 배터리 제조사에서 설정하는 안전 마진이 있어요. 마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출력을 275mAh까지 충전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적게 충전할 수 있도록 일단 설계를 하는 거죠.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다시 또 그 사용 가능 용량을 마진을 또 남겨두는 거예요. 여기서 2차 안전 마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충전하는 거에 비해서 그 계기판에 보여지는 충전 양은 더 적다는 거고요. BMS 자체에서도 그 사용 가능 용량을 재산정하는 리밸런스 과정에서 일부 용량이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실제 더 사용할 수 있어도 BMS에서 이만큼 제외시켜버리기 때문에 실제 내가 아무리 100% 충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3가지의 그 안전마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100% 충전하셔도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90% 충전 얘기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지금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아무런 그 근거가 없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이거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 전기차 충전 90%만 해야 된다 이거 얘기한 분은 말씀을 다 걸으십시오.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충분히 우리 배터리 3사 현대기아차에서도 충분히 이런 배터리 화재 관련된 데에서 기술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성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화재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니켈 함량이 높아질수록 화재 위험이 더 높거든요. 근데 그걸 잘 제어할 수 있는 게 기술인 거고, 그거를 따라해서 잘 제어가 안 돼서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시애틀 NCM 811 중국에서 막 GA의 차가 막 터지거든요. 단순히 화재가 아니라 뻥뻥 열폭주로 뻥뻥 터져버려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능 자체에서도 떨어진다는 거죠. 충전이라든가 주행거리라든가. 그러니까 같은 NCM 811인데 같은 그 벤츠 EQ에서도 시애틀 NCM 811보다 SK온 NCM 811 들어간 게 주행거리가 월등히 차이가 나더라. 그럼 150km 이상 차이가 나는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차주에 의해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